네, 안녕하세요. 슈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4년 8월 14일 슈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무더위가 굉장히 심하네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주식시장 오늘 강세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어제 미국 장이 나스닥 기준으로 2.4% 상승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급락 파동의 흐름을 완전히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락 파동의 그 지속성의 명분이 없기 때문에 시세가 이제 다시 또 다 회복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S&P 다우도 뭐 시세 다 회복했고, 니케이도 하락분에 대해서 뭐 거의 이렇게 회복하는 흐름이고, 대만은 뭐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뭐 일본하고 홍콩하고 상해는 이제 관련해서 빠진 건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 증시 이제 코스피 지수 흐름 보시면 일단 갭으로 빠진 구간을 전부 다 메꾸지 못했어요. 한국 증시는 조금 이제 회복력이 조금 느린 편이라서 일단은 뭐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갭이 좀 컸기 때문에 그걸 메꾸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8%, 코스닥이 1.5%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600 종목, 코스닥은 1100 종목이 상승하면서 거래대금은 굉장히 작았어요. 거래대금은 작았다는 게 상승의 이제 플러스인데, 지수가 플러스인데 상승의 힘이 약했다는 거죠. 상승의 힘이 강하지 못했던 그런 오늘 흐름이었고요. 조금 이제 매물들의 좀 저항을 맞았다? 라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수급 구도는 외국인들이 그 전기전자, 뭐 어제 엔비디아가 강세를 띄웠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당연히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이 됐고, 2,600억의 전기전자 업종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운수장비 자동차 쪽하고 2차전지 쪽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이었고, 코스닥도 뭐 외국인 수급이 오늘 들어오는 흐름 모습을 띄워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뭐 좋은 모습이었는데, 거래대금은 늘진 않았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강한 반등이었다 이렇게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종목 흐름 보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랜만에 그러니까 최근에 급락 파동에서 빠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받쳐주는 수급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삼성 SI도 마찬가지로 크게 뭐 급락 파동 때 빠진 게 없기 때문에 받쳐주는 수급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수가 그렇게 급락할 때는 이제 나오는 수급이 있잖아요. 나오는 수급들 보시면 이제 뭐 삼성 SI도 외국 기관이 그날 팔았잖아요. 급락할 때. 근데 이제 그 양 자체가 이제 적었죠. 또 개인들도 팔 사람이 지금 가격에서는 별로 없다 보니까 2차전지는,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쪽하고 바이오가 급락을 했잖아요. 시장이 빠질 때. 그 이유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리가켄 바이오라고 해봅시다. 올랐기 때문에 다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웬만한 사람 다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이 정도에서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시장이 막 엄청나게 빠지니까 뭐 공포심 비롯해가지고 이제 작용하죠. 기관 외국인들도 이제 뭐 털어버리는 이제 성향이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8월 5일날 이거 8월에 외국인들 오히려 그냥 받아버렸어. 그래서 이제 더 상승을 해버렸죠. 리가켄 바이오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기관들은 오히려 이제 그대로 계속 사고 있고 지금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 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급락 파동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20% 빠졌네요. 그렇죠. 개인이 판 거죠. 개인이 투매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 삼성 SI라든지 LG엔솔은 왜 안 빠졌느냐? 개인들이 팔 사람이 없으니까. 이 가격에서 뭐 여기서 마이너스 50% 지금 계좌에 찍혀 있는데 팔아서 뭐 하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세가 만들어지는 어떤 그 성격, 그 심리?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결국은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막 무슨 뭐 이건 뭐 자이도록 같이 그냥 맞아버렸는데 다 이익 났으니까 이익 난 사람이 대부분일 테니까 후로 이게 빠져버린 거죠. 털어버린 거죠. 14% 빠진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이익이 많이 난 업종, 바이오 쪽하고 이제 반도체 쪽, 이쪽은 차익 실현 물량이 싹 나오면서 급락을 만들었고, 이제 2차 전지 쪽은 그런 뭐 이익도 아니고 이미 손실이 수십 %씩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은요, 팔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2차전지 업종의 주요 종목들은 지금 이제 오늘 뭐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2차전지가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팔 사람이 없는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에코프로비엠 이제 더 이상 좀 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 중에서 이제 더 이상은 팔 사람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오히려 개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동적인 거죠. 지친 사람들 거 그냥 싹 이제 가져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2차전지 업종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하반기에 좋아질 거냐?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닥에 대한 형성은 결국은 안 좋을 때, 최악일 때 바닥을 형성하기 시작하죠. 더 이상 개인들의 매물도 소진된 상태, 이런 구간대에서 점진적으로 바닥에 대한 확인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비중을 높일 필요는 없다. 당장 수익이 크게 날 그런 명분이 없으니까. 실적이 좋아져야 뭐 이게 시세가 분출하죠. 그래서 반도체하고 지금은 AI 이제 쪽 반도체하고 또 바이오 쪽, 이쪽이 이제 시세를 또 분출 내지는 시세를 강하게 만드는 메이저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는 부분에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업종은 2개 업종이고요. 그리고 지금 2차전지 업종은 조금씩 저점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종목들을 담아가기에 좋은 어떤 구간, 전략이다. 그래서 보시면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작년 여름 패닉바잉 현상과 함께 고점을 형성한 후 지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셀 3사, LG엔솔, 삼성SI,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양극재,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NF, 뭐 포스코 퓨처 같은 기업들, 리튬주로는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 하락을 주도했죠. 다 빠졌죠. 다 빠지긴. 일단은 리튬 가격 및 원자재 가격 하락 지속, 전기차 수요 둔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국의 보조금 축소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그리고 향후 트럼프 정권에 대한 정책에 대한 우려감들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살지 못하는 거죠. 분위기가 산다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막 계속 이제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 형성. 주변에서 좋다 해야 이제 매수하는 거니까. 결국은 센티가 안 좋을 때는 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죠. 거기에 이제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게 최근에 배터리 화재 사건이에요. 안정성에 대한 우려까지 붙으면서, 이거는 근데 이제 국내 투자자 대상이지 우리나라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 업종에 대한 우리가 이제 투자 의견이나 방향, 뭐 전략 이런 것들을 바꿀 이유로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에게 야, 이거 2차전지 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뭐 관심 가질 수도 있는 그런 가망 이제 주주들, 이런 투자자들에게까지 야, 이제 2차전지 끝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안 팔리겠네. 저렇게 위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식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그 화재 사건의 악재는요, 우리가 저점 매수의 적기다.
저점 매수의 적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그 2차전지 업종의 이제 일반 개인 투자들의 어떤 뭐 투매 내지는 뭐 이제 도저히 이제 가망이 없구나라는 항복 물량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물량을 뭐 누가 가져갔어요? 외국인 기관 내지는 큰 손들이 밑에서 이제 입을 벌리고 있는데 가져가겠죠. 예.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지금의 그 시세 흐름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뭐 작년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 바닥을 형성했는데 그때는 안 좋은 소식밖에 없었고 금리도 최악이었어요. 업종에. 근데 주가는 희한하게도 어떻습니까? 작년에 바닥을 형성했죠. 반도체도 그 23년 초, 22년 말 경기 침체, 반도체 가격 계속 떨어지고, 그렇죠. 그때가 바닥이었죠. 신기하게. 주식이라는 거는 사실 뭐 유튜브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제는 뭐 정말 한 100번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가 사회생활에 논리와 다르죠. 예,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결국은 안 좋다, 안 좋다, 부정적인 얘기밖에 없을 때 사야 되고, 좋다, 좋다, 다 좋다, 아직도 안 샀냐, 이런 얘기를 할 때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반도체로 물린 사람은 되게 많죠. 네, 그게 이제 지금 주가를 만들고 있는 어떤 그 패턴이에요. 주변에 바이오 종목도 들고 있는 사람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들 들고 있는 주변의 투자자가. 여러분 주변에 그게 많다면, 그런 분들이 많다면 굉장히 괜찮은 분들인 거죠. 반도체나 뭐 엔비디아 이런 거 들고 계신 분들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간대, 시기였던 거죠, 결국.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사그라들면, 분위기가 사그라들면, 예, 왜냐면 이제 상승할 거다, 하락할 거다, 이 논란이 또 첨예하게 갈리는 그런 구간이 결국은 어떤 변곡점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뭐 바이오야, 제가 어떤 투자 의견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지금 그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타이밍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을 왜 이렇게 최근에 좀 얘기를 많이 하냐, 이런 것들을 물으신다면 결국은 2차전지 업종이 지금 최악의 구간이고, 누구나 이제 뭐 안 좋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정말 최악도 이런 최악이 없습니다. 이보다 안 좋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최근 화제 사건은 사실상 그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갖는, 좀 이제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됐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중국 LF 배터리 득세로 인해서 한국 배터리 비중이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재 사건으로 조금 전세가 역전되는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하락이 지속적인 흐름으로 언제 돌아설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점, 이런 점들이 결국은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사실 반대로 좋은 게 없잖아요. 지금 좋은 게. 그래서 관심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누군가가, 그런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을 최근에 보셨다든지 처음 보신다든지 하는 분들이시겠죠. 그래서 이제 양극재 업체들의 지금 재고자산 및 리튬 양극재 가격 추이를 보면요,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실적이 좋을 거를 우리가 예상할 순 없잖아요. 좀 반등할 거다 이렇게 하지만 이 추세 자체가 자리를 잡은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희망 고문할 필요 없이 이런 부분이 좀 고착화되는 흐름을 띠고 있고 좀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반등에 대한 포인트로 봐야지 우리가 다시 또 이런 어떤 이런 양극재 판가, 탄산리튬 가격 이런 어떤 부분들이 추세 상승으로 간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다. 서구권이 지금 전기차 보조금 쪼그라든다. 글로벌 차업계 시장 확대 노력이 좌절 위기다. 라는 작년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빠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새해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캐즘 그러는데 사실 제가 그 저번에도 주주 스터디 모임 때 2차전지 주주 스터디 모임 때 캐즘 얘기 그거 뭐 사실 좀 별로 설득력 없는 얘기다. 하락하니까 그냥 이유 갖다 붙인 거다. 그리고 제가 그때도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좀 부정적인 얘기들을 드렸어요. 2차전지 주주 모임이라고 해놓고 부정적인 얘기를 드린 거는 실적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가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ESS하고 전고체로 이야기를 드린 거죠. 2차전지 업종에 있어서 이쪽 부분에 대한 우리가 투자를 이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 결국은 지금 보조금도 줄였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산 또 저가형 이런 것들이 또 붙으면서 뭐 국내 이제 그 배터리 업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비우호적인 어떤 흐름들을 만든 부분들이 컸죠. 그래서 미국의 IRA 법안이 이제 한국 배터리사에 굉장히 유리한데, 지금 유럽도 그렇고 이제 그 중국도 그렇고 전기차 침투율이 높잖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침투율이 50% 정도 되거든요. 좀 성수 단계 넘어가는 거죠. 미국이 지금 낮은 수준이거든요, 전기차 침투율이.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도 그 미국에 대한 상당한 또 기대감들을 만들 겁니다. 어쨌든 지금 뭐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은 분명히 이제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향후 조금 불확실성을 지금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게 이제 또 치고 나가는 흐름들이 전개되기는 하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추세를 다시 상승으로 돌리는 흐름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모델, 현대차가 없어요 지금. 이런 것들도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전기차 쪽이 조금 이제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이제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들 이런 것들, 미국 보조금 받는 전기차 모델이 43개에서 19개로 이제 줄었는데 한국산 모델이 0개. 뭐 요 당시에도 이제 굉장히 논란이 컸는데요. 어쨌든 아쉽지만 부담이 큰 그런 요소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이 최악의 구간을 지나고 있고, 뭐 실적이면 실적, 불확실성이면 불확실성, 지금 뭐 수급의 구도는 개인들 다 물려있는 상황, 지금 뭐 팔 사람은 웬만큼 팔았고 물린 사람들은 팔지 않겠죠? 손실률이 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뭐가 나올 수 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점에 대한 어떤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는 있다. 근데 한정적인 영역,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역 안에서 전략들을 세울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AI의 어떤 모멘텀이 지속 가능하다는 걸 다시금 또 확인했기 때문에 불변입니다. 엔비디아 비롯해서, 엔비디아 국내 최대 수혜주는 SK하이닉스죠. 이런 기업들은 다시 이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굉장히 큰 기회였습니다. 최근의 구간이 그 구간에서 최근에 좀 올라왔죠. 하지만 이 기업들은 지금 AI 트렌드가 살아있는 한은 계속적으로 중장기적
상승 추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들과 실적 기반으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함께 놓고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결국은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판단하는 게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커뮤니티에 유튜브 이제 여기 보시면 커뮤니티에다가 이렇게 이제 글 남겨드렸는데요. 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 유튜브 안에서든 지금 뭐 많은 뭐 사이트든 유사 투자 자문업자들이 그 1대1 자문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사기, 피해, 여러 가지 불법적인 악질적인 어떤 행위들을 많이 했던 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많이 입히면서 결국은 이 개정안을 통해서 보호하는 조치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쌍방 간의 소통 이런 것들이 차단돼야 된다. 그리고 그 종목 리딩, 매수 매도 추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유튜브 멤버십 통해서도 이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리딩에 대한 어떤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야기 드리면 저는 이제 학습을 위한 콘텐츠 제공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고 결국은 제가 쌓은 그동안의 투자 경험 이제 차트 심리 이론을 정립해서 그 이론에 의거해서 시장과 종목을 분석하고 그러한 판단의 과정상의 학습 자료를 지금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리딩 혹은 매수 매도 추천 원하시는 분들은 제 멤버십 이제 채널의 멤버십을 가입하지 마시고 이제 원하시는 쪽으로 이제 찾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올바른 투자 가치를 학습하는 장기적 관점의 투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번 어떤 법령 개정이 그 피해를 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우리는 보다 더 이제 먼 그 투자의 어떤 그 장기적 관점과 기업을 올바로 이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학습을 해야 되고요. 너무 이제 뭘 찍어주고 뭘 어떤 종목으로 막 대박을 내겠다는 이런 마인드셋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이제 증권회사 공시 출신이고 이런 자격증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클릭하시면 자격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하는 업은 지금 콘텐츠 제공업으로 법인 등록해서 지금 유튜브 또 나눔 인사이트라는 홈페이지 통해서 교육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또 주주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죠. 기업에 대해서 이제 딥하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보다 더 행복하고 안정된 투자를 위한 동행,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 인사이트 통해서도 많은 분들 도움될 수 있도록 계속 제가 아이디어를 이제 내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리딩이라든지 막 여러 그 추천하는 거 이런 거에 매달리시면 주식 투자가 참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멤버십 콘텐츠는 이렇게 됩니다. 스마트 리포트, 이제 종목 분석이죠. 또 장중 시황, 오전에 또 장이 어땠는지 특징주 체크하고 장중에 이제 중요한 어떤 공시나 뉴스 이슈 이런 것들 요약 자료를 제공하고요. 또 가끔씩 현인들의 철학이 담겨있는 투자 명언을 수시로 제공합니다. 동행 가족 멤버십이고요. 또 동행 스터디 멤버십은 시대 성장주 이론 강의, 또 해외 기업을 분석하는 글로벌 리포트를 월 1회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과 교육에 목적을 두고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에 대한 분석들을 보다 더 면밀하고 기준을 두고 하는 그런 학습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브랜드 엑스플로레이션 이런 것들을 뭐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이 종목이 성장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에 대한 어떤 논리적 이해 또 트렌드에 대한 이해들을 하게 되면 그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매수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랑 같이 해나가시면 되고요. 네, 하여튼 뭐 오늘 주시장은
매우 좋은 상승 흐름을 냈는데 거래대금이 작았던 게 좀 아쉽다라는 정도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의 추세는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주식시장을 대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더운보다 하시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인사이트에 최근에 제가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는 공지드렸는데 ABL 바이오하고 미국의 또 UAM 1등 주죠, 조비 에베이션 주주 모임을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개최를 합니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많은 분들 사이트를 가입하시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신청하셔서 많은 분들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